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역시 어제 오후에 전해진 이 뉴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사의 사실상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번 이번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밝힐 공식 입장 같은 건 없다. 뭐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무관하고 법무부나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인데요.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공지를 보면 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 이런 음, 방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나 배려 없이 네. 통상의 인사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 여권에서는 뭐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보다는 대행의 대행 체제도 가도 무방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상황도 보안 수사권 확보를 노리는 검찰의 어떤 이해가 음, 반영돼 있다라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하는 게 좋지는 않다. 뭐 이런 판단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 아니 뭐 이렇게 사의 표명할 거라면 그러면 이런 뭐 항소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검찰의 입장 또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거나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는데 어제 이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뭐 예결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여야가 관련해서 국정조사 대상 방식 등을 놓고 뭐 논의는 했지만 이견을 못 좁히면서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인데 이런 국회 움직임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물밑 기류는 이미 전한 바와 같이 뭐 국정조사를 해도 상관없다입니다. 음, 다만 이 문제를 굳이 거론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건 야권에서 이슈화를 노리고 있는 문제이고 대통령이 여기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뭐 네, 대통령은 민생 경제, 뭐 외교 같은 국정에 집중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요. 그래서 음, 어제도 보면은 이제 강력 단체장, 뭐 기초 단체장들을 연달아 만나서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민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네, 또 대통령이 곧 있으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음, 되면은 이 이슈도 결국 여야 안에서만 소비되고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이나 뭐 그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를 정진우, 예, 표명한 모두 좀 비겁한 행태를 좀 보이고 아, 있다라는 인식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뭐 이문정 검사장이 지적했지만 그 결정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설득, 음, 설명 이런 것들이 명확히 없이 지금 조금씩 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음, 과정이 있었다. 검사장들을 만나서 이런 게 있었다. 뭐 흘리고 있다가 결국 음, 사의를 표명하는 행태들이 좀 비겁해 보인다라는 뭐 좀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비겁해 보인다. 이 상황에 그 표현이 또 정확히 좀 맞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항소 포기 그야말로 이거 항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정말 직을 걸고라도 항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항소 포기 이거 윗선 아니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고 가는 이 모습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콜라보하듯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민생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도지사 등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면서 재정 분권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오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명 함께 했는데요. 이분들과 나눴던 얘기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회의체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법적 회의체예요. 그래서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이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음. 여야 소속 구분 없이 모든 시도지사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 뭐 소비 쿠폰이나 네. 종묘ap 개발 문제를 두고 정부와 계속 충돌을 했잖아요. 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주목됐는데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토론을 주로 나눴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면
멀면 멀수록 우대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오세훈 시장이 "그건 서울에 너무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대통령이 "그거는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 협의하고 뭐 합리적인 안도 짜야 되겠지만 네. 마지막은 정책적 결단이다."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좀 음. 재밌는 거는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여기 참석하기 전에 여의도 당사에 모였습니다. 엄청 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 뭐 장동혁 대표도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 뭐 이렇게 음. 요청을 했는데 정작 회의에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톤은 좀 달랐더라고요. 그래요. 대통령 앞에서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당에 와서 국민의힘에 와서 회의 참석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강성 발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앞에서는 얌전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후에 기초단체장들도 이제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가장 행복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음. 뭐 가장 그만큼 이제 행복했다 성남시장 네. 때. 가장 가까이서 국민과 음. 소통하고 그 음음. 행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기초단체장이다. 음.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취지로 한 말이에요. 뭐 지방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에게 검증받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음.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눈길이 갔습니다. 음. 단순한 덕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죠. 있고 행정 경험과 성과가 입증돼야 한다. 선출직이 되려면 뭐 음음. 이런 식으로 좀 해석될 수 있어서 주목됐는데 네. 특히 헤드 테이블에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있고요. 뭐 음. 또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있어 가지고 요런 테이블 세팅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어요. 근데 대변인은 아 "특별히 의도가 있는 배치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네요. 이 자리 배치까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나갔던 그 경험 이게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요. 그때부터 단련돼 왔던 그 모습, 그 경험이 대통령이 돼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의 행정의 효능감, 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줬고 네. 그런 성과들이 점점 쌓여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으로 음.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는 뭐 사실 부대변인까지밖에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당직이라든가 주요한 정치인들의 루트를 밟지는 못했던 겁니다. 음. 하지만 행정, 작은 당전 단계에서부터 네. 주민들의 어떤 주권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행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보였고 음. 그걸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사원 정책 이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좀 풀어 주시죠.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이게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에요. 네. "공직사회가 좀 너무 복지부동하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뭐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TF가 구성돼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네. 이게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으흠. 그간 정리된 성과를 강 실장이 설명을 한 건데요. 음. 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네. 정책 감사나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런 아. 거를 좀 이제 신중히 하겠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제도화시키면서 네. 그런 불안함을 제거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음. 이것뿐만 아니라 포상을 확대하고 음. 그리고 인제 실무직 공무원들의 어떤 네.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어 음. 이게 좀 주목됐던 게요. 이게 사실
그저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낸다. 음음. 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뭐 공직 사회가 동요 중이다라는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요런 얘기가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은 그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음. 내란 가담자들은 정말 정밀하게 내시경으로 보듯이 솎아내는 거다. 네.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닌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이게 좀 다 나와 있는 상황 같은데, 공직 사회의 뭐 그 분위기도 이거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내란 이걸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기준이지, 되게 불안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또 하나 포상제도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은 이렇게 당근도 준다, 포상도 한다. 이걸 또 공직 사회에 알리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맞습니다.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그 민가협 분들을 용산에 초청해서 음, 함께 오찬을 합니다. 이 네. 민가협이 군부 독재의 군부 국가 폭력 그리고 인권 유린에 맞서 왔는데요. 음, 창립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가협 초대회장이 또 김인석 국무총리의 모친 되십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분들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아, 이후에는 대통령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예.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바로는 오늘 주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음,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뭐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어떤 구조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과거의 사례를 좀 성찰하면서 좀 공부해 보자, 고민해 보자. 이런 음. 내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여야가 또 어떤 주장을 펼치건 간에, 뭐 국민의힘이 뭐 장애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내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수능 출제위원장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날 고교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택 과목별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도 수능 세대죠? 네, 맞습니다. 학력고사 세대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수능 세대.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예. 수능 보던 날 그때 떨리던 그 심정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기자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 또 이 자녀들을 고사장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과 부모님 모두 고생 많으셨고 네. 좋은 성과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도 어제 그 수능생들과 부모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맞아요. 던졌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대통령이 숨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을 음.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네. 했고요.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예. 그래도 실수가 있더라도 음.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수험생들 여러분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정리를 해봤고요.